올림픽은 순수하게 경쟁하는 아마추어 정신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올림픽에 출전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세금으로 연봉을 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는 포상금과 연금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한국은 금메달을 따면 억대 포상금과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보통 외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프로팀 소속이거나 스폰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각자 직업을 갖고 일하며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메달은 돈이 아닌 명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동선수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운동하면서 대회 준비하는 걸 눈물 짜내는 클리셰로 사용하지만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북한, 최근에는 일본을 라이벌로 여기며 우리보다 두세 배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일본을 올림픽에서 이기며 애국심을 고양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며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박차를 가할 때 일본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정책을 시작해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대신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일본보다 금메달을 많이 딴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이 다른 선진국들이 엘리트 선수 육성에 힘을 뺀 대신 뭘 하는지 봅시다. 요즘 유튜브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헬스장 시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가격 대비 좋은 시설에 놀라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냐며 욕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헬스장 좋게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요. 지금도 시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가격이 저렴하죠. 선진국들은 그런 시설이 많고 사설체육시설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용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몇천 원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듯이 많은 선진국들은 헬스장같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육시설에 정부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아이코젠같이 기업과 연계해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걸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것과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기는 것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엊그제 자라니 교통사고 영상 댓글을 보니 윈드브레이커라는 자전거 만화가 우리 학생들의 자전거 문화를 망쳤다는 말이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일본 자전거 만화인 겁쟁이 페달은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타는데 우리 자전거 만화인 윈드브레이커는 안전장비는커녕 브레이크도 떼고 타긴 해요. 근데 그러다 든 생각이 일본 학원 스포츠 만화는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학원 스포츠 만화는 왜 길바닥에서 할까? 우리는 축구, 농구, 야구를 제외하면 학교 끝나고 애들끼리 길바닥에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만화에서도 우리나라 학원체육과 생활체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60년대에 나라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엘리트 체육을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만해진 80년대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넘어갔는데 그런 일본이 최근 다시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부활시켰습니다. 덕분에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오랜만에 우리나라보다 금메달을 많이 땄죠. 선진국들이 점점 엘리트 체육에 힘을 빼는데 일본은 갑자기 왜 역행할까요? 요즘 일본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으로 쓰는 방법이 체육계와 연예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해결 대신 단발적인 즐거움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죠. 그게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국가적으로 올림픽 선수들에게 도핑까지 해요. 이제 살만한 나라들은 올림픽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팬들이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볼 순 있지만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큰 돈을 투자하고 그 덕을 보려 하지 않죠. 국민들이 축구할 수 있는 잔디가 있고 농구 코트가 있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클럽 활동으로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걸로 국뽕 채우는 건 쌍팔년도에나 통하는 전략이죠. 우리나라 체육 예산의 80%가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쓰이고 단 20%만이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에 쓰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성과주의를 벗어날 수 없고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인데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만 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어린 친구들을 두드려 패가며 억지로 운동시키고 그렇게 성과를 낸 감독은 지탄은커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딴 방법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한 듯이 학부모에게 뒷돈을 받고
학연, 지연, 그리고 돈으로 만들어진 연으로 출전 기회를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1등하며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은 개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운동만 잘하면, 대회에서 성적만 잘 나오면 용서되는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용서를 넘어 찬양받고 존경받는 세상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바른 개념이 있는 게 신기한 거죠. 제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실화 기반 미식축구 영화를 좋아하는데, 극중 고등학교 최고 유망주인 주인공도 예외 없이 꽤 높은 학업 성적을 받지 않으면 명문대에 갈 수 없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쁘면 대회에 출전도 할 수 없고, 모든 미국 대학 선수는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이승엽 전 야구 선수는 수능 200점 만점에 40점을 맞으면 모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37점을 맞고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의 수능 점수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시험을 망쳤다고 해요. 아무리 운동선수지만 200점 만점에 40점만 맞아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충격이고, 대학팀에 인사하러 온 19살짜리 운동선수에게 강제로 소주를 사발로 마시게 해서 학교에 가기 싫게 만든 게 충격이죠. 예전에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한 방송사에서 7인의 전사라는 제목으로 올림픽에 나가는 유도 선수들을 전쟁에 나가는 전사로 비유한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거기 한 유도 선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무식하게 훈련하다 부상당하면 나는 그냥 그 정도의 인간일 뿐이다. 한 성공한 운동선수의 이야기로는 대단하고 감동적이지만 그 한 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범인들이 소모되었을지 걱정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다수가 떨어져 나가고 극소수가 살아남은 국가대표 중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단 한 명. 그 한 명은 거액의 포상금을 받고 평생 연금을 받고 군대도 면제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두드려 맞으며 운동만 하다 부상당하고 사회로 내쳐지죠. 극소수 성공한 사례의 빛만 보기에는 그 그림자가 너무 크고 어둡지 않습니까? 왕기춘은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전에는 음주폭행을 했고, 더 전에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후배들에게 맞을 짓을 했다며 일침을 가합니다. 요즘 세상에 니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체육계입니다. 그냥 개념 자체가 잘못 바뀌었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으니까. 왕기춘 같은 게 바로 운동 하나만 시키는 우리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낳은 악 아니겠습니까? 고이고 썩은 물에서 건진 금메달에 그만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흑자일스였습니다. 바이바이.